반갑습니다. 아니, 안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와, 나스닥이, 나스닥이 엄청 빠졌어요. 나스닥이 엄청 빠졌는데, 일단, 빠르게 오늘은 이제, 나스닥이랑 테슬라, 이 해외 주식이랑 나스닥 쪽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를 빠르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오늘 매매 어떻게 했는지 국내 주식 관련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왜 올렸냐면 그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혈변을 보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장이 안 좋고 또 굉장히 졸리다거나 잠들거나 그러면 장이 안 좋다 빠진다. 제가 딱 28분에 졸려서 미칠 것 같다고 막 눈물이 난다고 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요때입니다. 28분. 그리고 나서 쭉 빠졌어요. 코스닥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자갖고 일어난 지 보면은 2시 14분에 일어났거든요. 쭉 빠지죠. 쭉. 자는 동안 쭉 빠졌어요. 쭉 빠져갖고 2시 14분이 이때쯤이야. 여기가 2시니까 14분이 이때쯤이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죠. 이게 뭔가 농담이 아니라 그 일어나자마자 저는 추매를 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뭔가 어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그 눈물이 나서 댓글을 단 방에 눈물이 나서 졸려 죽겠다 이거 10시 28분에 말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선 매도 치고 자라고 내일까지. 그때 10시 28분이었으니까 아침 10시 28분이니까 언제야? 여기 언제쯤 될라나? 더 전인가? 7일 10시 28분 요때쯤이네. 야, 씨, 이걸 먹었으면 얼마야? 계산해 볼까?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아까 전에 원래 300대였는데 일어나자마자 추매를 해서 지금 평단이 낮아졌고 이때 매도 치고 자라고 했을 때 아까 요 얘기 때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일어나서 청산하면 됐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자고 지금 했으니까 제가 딱 일어난 시점이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쭉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뭔지 모르겠어 나도. 왜 아니 뭐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왜? 뭐 나한테 뭐가 씌었나? 신 귀신? 나스닥 신? 뭐 이런 게 씌었나? 어쨌든 매도 치고 잤으면은 아까 그 시점이 10시 28분이 10시 28분 요때잖아요. 요때가 지금 거의 200 정도 됐거든요. 뭐 고점으로 치면 한 220? 요 정도? 근데 대충 200으로 잡고 계산을 해요. 나스닥 수익 계산을 하면은 어 계약이 1600틱 1600틱 2% 빠진 거예요. 1600틱 정도 수익이. 아 이게 이렇다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추매했다고 말하고 지금 뭐 봐봐 올라가는 것 봐. 이게 미쳤다니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가 있다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추매를 안 했어도 돌렸을 거야. 그냥 나는 이제 이 패턴을 아니까 내가 잘 때는 빠지고 일어날 때는 오르는 걸 아니까 어이씨 이거 뭐야 이래갖고 막 미친듯이 추매를 한 건데 와 지금 돌리는 거 보세요. 이만큼 빠졌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만큼 돌려. 이거 뭐지? 이해를 못하겠어. 썩을 감탄만 하다가 5분이 다 지났네요. 일단 빠르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그 제가 이치로에 일단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돌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아마가 아니라 이제 제가 전에 올렸던 사진 설명했던 거 올렸던 사진을 얘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치로고 그 다음이 251.4잖아요. 지금 이게 선을 저장을 이때 안 시켜놔서 대충 그은 건데 요 지점이거든요. 지금 251 부근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보이겠다. 추매를 안 하고 돌리는 게 확인이 되면은 추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테슬라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안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신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게 확인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60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275를 뚫어버리면은 275 부근에서 다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275에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275에 다시 추매를 하는 거죠. 그냥 물량만 늘어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좀 이 손익률을 더 낮추고 싶어. 그러니까 평단을 더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방금 말한 대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돌리는 때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돌리는 걸 보시고 나서 하시던가. 그 다음에 빠지게 된다면은 만약에 제가 요때 최초 매수를 했었거든요. 요 라인에서 최초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때 말고 이 직전에 매수를 했던 데는 요때 매수를 해서 요때 판 거예요. 정확히 고점에 다 안 팔았고 한 440부근 400을 돌파하면서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 근처까지 눌릴 수가 있다. 예. 요 라인까지. 그러니까 돌리는 거를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저번에 뽑았던 그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막 급등했고 막 600% 1200% 먹었다는 그 검색기로만 뽑았던 종목들. 그런데 지금 요게 좀 많이 튀었습니다. 뭐 아래 것도 튀었는데 이거 그때 못 샀다 그랬던 거 이게 거의 그 스노우 거의 그 스노우 뭐였지? 스노우 레이크시스 리소스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때 180% 먹고 팔았는데 660% 튀었다는 거. 이게 검색기에 나온 시점이 여기에요. 여긴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 저가에 나왔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대충. 저번에까지 발견했을 때가 여기잖아요. 100%.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 더 갔다는 거지. 100%였는데 왜 안 지워져? 아 열받네. 시간 없는데 열받게 하네. 벌써 10분이 넘어간다. 빨리 빨리 지워져. 아 힘들었네 지우느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약 여기서 했으면 136%? 8%? 뭐 6인지 8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138, 8인 것 같습니다. 8%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으면 어,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으면 100% 재채기
100%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46%. 뭐 비슷비슷하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ABO 무슨 그룹 뭐 무슨 주식인지 몰라요. 그냥 저는 검색기 기반으로 하는 거여서 그 정도. 예, 나스닥은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높은 가격에는 사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끌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제가 사려고 했으면 어저께 샀는데 지금은 사질 않아요. 이걸 절대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만큼 튀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때였어요. 기본적으로 발견했을 때는 이때였고 이만큼 튀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나마 최근에 뽑은 거죠. 이게 어저께 뽑은 건가? 그저께 뽑은 거지. 이때 뽑은 거니까 이때네.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유 중이거든요. 근데 이때 못 팔았어요. 이때 뽑은 건데. 자, 이제부터 주식 할 건데, 주식 얘기 할 건데, 일단 에어레인을 3시 반 정도쯤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전에도 얘기했나? 그 전에도 얘기했네. 에어레인 몰빵 해야겠다 얘기를 했어, 이 친구가. 자기가 얘기를 했고 자기는 안 샀나 봐요. 저는 버거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바로 샀습니다. 바로 사서 사졌다. 바로 산 게 아니구나. 이제 위에 있는데 아래로 걸어 놓는데 사진 거죠. 이거 애니눅률, 이거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애니눅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에어레인이 시간에 7%. 에어레인 상가겠네 이랬는데 저 기준을 몰라요. 제가 보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초고수님 덕분에 매수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물어봤는데, 왜냐면 저는 잠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간 걸 지금 확인했거든요. 음. 딱, 딱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딱 저 때 일어났거든요. 2시 14분? 일어나자마자 추매를 했고, 쭉, 2074에다 걸어놨는데 팔렸겠다. 일부 청산됐겠다. 덜덜 양전. 뭐 어쨌든 다시 그랬고, 어제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나? 이거 어저께 안 올렸나? 그 장에 매도됐다는 거, 전량 매도한 건 아니고 장에 매도됐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거는 챗GPT로 얘기를 한 건데 뭐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어저께 막 왜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이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막 계속 디커플링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자세히 볼까? 경제지표 발표, 코스피, 뭐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맞진 않고, 대형주의 시적 발표가 긍정적이진 않았고. 긍정적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돌려 말하면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상폐가 되거나 실적이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실적이 좋으니까 그 상폐가 적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제가 자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 레버리지를 막 써서 야 이만큼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자산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이렇게 하는 성향이 강하고 상패 시즌이니까 다 같은 개념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게 틀리진 않은 것 같다. 어저께도 이거 올렸는데 누웠다 잠들고 쭉 일나니까 반등. 근데 이게 이제 장 마감이어서 끝났는데 그랬던 걸 보여준 거고 오늘도 아까 전에 봤다시피 똑같이 그랬죠.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 그건데 금성사 망했죠. 사라졌죠. 금성 없어지고 LG가 됐는데 또 이제 뭐 아서 인더슨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뭐 없어졌나 이건 모르겠고 모토로라 없어졌고 중국 하워스는 또 모르겠고 맥도날드 여기 보이지? 맥도날드 갔었는데 맥도날드 뭐 망하진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때 뭐 무슨 뭐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 있었죠. 근데 이제 홈플러스로 또 간 거야. 타겟신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스페코를 좀 살라고 자리가 괜찮아 살라고 했었거든요.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샀는데 딱히 뭐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해병대여서 한미연합훈련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백령도에 있었거든요. 백령도에 있으면은 한미연합훈련 같은 걸 하려면 수색대나 이런 애들이 나가서 이제 섬을 나가서 해군 배 타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경계 근무 수고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훈련을 할 때 북한 모형을 두고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일반론적인 건데 마치 뭔가 어 이런 것처럼 해놨다 이야기가. 그래서 크게 그건 없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을 것 같아서 스페코 자리도 괜찮고 매수를 해봤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검색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가. 사이트 주소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시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들 같아요. 이해가 조금 더디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여기 시리즈가 여러 개 있구나. 저는 요것만 봤는데 이거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제가 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늦게 일어났나 보네. 트럼프 특.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남 탓. 돈 찍어내는 환율 조작국에서 팩트. 사실이지. 근데 중국도로 환율 조작국이람. 근데 이것도 팩트야. 중국은 고정 환율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세계 어느 나라가 다 금리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조작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좀 특히나 돈을 찍어내는 측면에서 그게 강하죠. 뭐 중국이 이제 고정 환율을 쓴다는 측면에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니까 돈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에서 중국 때문에 만년 적자라고 함.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서 계속 수입을 해왔던 건데 그리고 중국을 그 건설 기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중국이 성장을 하고 나니까 지네가 성장하겠다고 중국을 이제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 놓고 막상 이제 중국이 성장하고 나니까 G2가 되니까 일본처럼 밟으려다가 지금 밟히고 있는 상황이죠. 딱히 그러니까 미국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솔직히 중국을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도 딱히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은 조작국인데 뭔가 이면에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조작국이라는 걸 기반으로 있는데 뭔가 조작국
조작국, 성장, 실질적인 성장, 실질성 요렇게 있는 느낌이고, 미국은 성장, 조작 요런 느낌이에요. 그 뭐 이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뭐 어쨌든 요런 느낌이다. 이걸 어떻게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요런 느낌이다. 내가 느끼는 미국과 중국은. 아, 이거 베팅 했는데 토트넘 경기랑 전북 경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 빼고 다 맞췄는데. PSG도 맞췄는데, 생각해보니까 PSG도 이강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강인이 출전 안 했으니까. 유럽이나 파리 경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딱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일본은 엔화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엔화로 영향을 받고 있고, 얘네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어쨌든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항생은 이제 중국을 대표하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상승을 하고 있고 보면은, 근데 이제 조작국의 이미지가 강한 거고, 미국은 상승의, 성장의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걔네도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근데 어쨌든 항생이 이렇고, 나스닥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유로가 미친 것 같아요. 유로랑 이제 닥스가 미친 듯이 가거든요. 독일이 뭐가 있나? 유럽 경제가 좋지 않다고, 제가 그쪽은 잘 모르거든요. 이제 닥스는 유럽인데, 독일인데,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이고 유로는. 근데 모르겠어요. 얘네가 뭐 경제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차트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도 보면은 이제 쭉 상승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저께 설명할 때, 나스닥이 지금 직전에 그 트럼프가 관세를 직접 먹일 때는 관세율이 25%였는데 하락률은 24%였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그 언급할 시기는 11% 정도? 12% 정도 빠졌다고 했는데, 이제 나스닥 전고점 대비 10%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12% 빠졌어요. 결국에. 결국에 12%, 11.36%가 빠졌다.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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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해 찐해 찐 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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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 찐해 찐막 찐막이 아닐까. 돌려야 한다. 내 좀 살려라.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자꾸. 화가 나네. 아, 뭐, 왜 안 돼? 왜 클릭이 안 돼, 이거 선. 아이씨. 아, 선 좀 클릭하고 싶어, 제발.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리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그 구간이 이 요 2500, 2700, 그다음 21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0까지 내려왔죠. 500을 뚫고 지지를 받고 700을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500에서 지지를 받고 700 가고 700에서 지지를 받고 1000 가고 이렇게 해야 상승하는 그 뭐라 그래, 상승형 박스권? 뭐라 그러지 이걸?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최대한 이제 V자 반등으로. 주식 얘기하다 왜 나스닥으로 넘어왔어? 니키 17이 중국에서 개봉을 한대요. 근데 이거 저 관련주 덱스터 M83 얘기했었죠? M83. 근데 이제 아직 북미에서는 개봉을 안 했더라고. 그러면은 요거 조금 이제 북미에서 오늘 개봉을 하니까 개봉하고 흥행을 전망하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뉴스가 조금씩 뜨겠죠? 아,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개봉했어. 그 이전에 기생충 때는 중국에서 개봉을 안 했거든요. 사실 이제 기생충이 자본주의의 폐해인 빈부격차를 그거 하는 건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중국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걔는 사회주의니까. 근데 이제 완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섞인 사회주의 곁들인, 그런데 이제 걔네는 더 심하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빈부격차가.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개봉을 안 하지 않았을까 기생충. 뭐 한알령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개봉을 한다 그러면 이전의 기생충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겠죠. 그때는 이제 바른손 ENA, 바른손이 그거 해갖고 얘네가 거의 뭐 한 3연사? 제가 기억하기엔 그 정도 갔거든요. 거의 100% 안되게 좀 안되게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미키스 17 자체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을 것 같다기보다 흥행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막 기생충처럼의 기대감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아카데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다. 바닥에서 잡아뒀으니까 그 정도 하고 뭐 이제 쭉 없어. 이 실시간으로 코오롱 이 봤는데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 29% 거의 막 저가에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저가에 나온 물량이 5주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5주가 어디야? 5주로 상가 가까이 먹는 느낌을 낸다는 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8시에 일어나야 돼요 요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계속 못 먹었잖아요. 오늘 결국에 동국 제약을 팔았는데 고점에 계속 늦게 일어나갖고 그 NXT 종목들을 제가 몇 개를 샀거든요. 자리가 괜찮은 것들. 왜냐면 얘네가 어쨌든 일종의 품절주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네 그 장시간에만 거래가 되니까. 근데 난 8시부터 거래되는지 몰랐지. 그래서 계속 못 팔았지.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팔았으면 한 12% 먹는 건데 종목당. 아침에 이제 그 원래는 이제 8시 9시에 시작하니까 요 시간대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을 좀 조정해야겠다. 이 코스닥이 반등 나오면서 나스닥도 프리장에 같이 좀 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만 300, 2만 274까지 갔으니까 2만 300 정도 찍고 빠졌어요.
9시 13분에 포스코 임텍 차트 많이 이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추천을 날렸습니다. 9시 14분에 매수 추천. 포스코 임텍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노브랜드 제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게 뭐 PC 카톡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어쨌든 예전에 노브랜드를 여기 있구나. 노브랜드 계속 추적 관찰을 했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전 그쯤부터 매수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했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14분의 추천. 노브랜드 덱스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집이 돼 있는데 계속 윗골을 빼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그 북미 개봉이 7일이 오늘부터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지금 시간으로는 어제부터니까 얘네가 조금 뭐가 이슈가 뜨는 시점에 크게 가려고 아무래도 조금 윗골을 계속 빼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해요 현재는. 지수가 궤도 위에 올라왔었는데 요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752 마감 딱인데 이러면. 근데 다 뺐죠. 오늘의 다 뺀 영향 중에 하나는 이제 윤 선생님이 계십니다. 올릭스 288%, 이랬는데 266% 됐어요. 아까 팔걸. 288이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매도가를 넘었다는 거고, 요 위에 또 매도가가 있죠. 15,300. 포스코 엠텍 일단 여기서 팔았고 다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매를 해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왜 안 뜨지? 이분을 전방꿀이라고 많이 놀리시는데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 이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전방꿀이라고 놀리는구나, 저 사람의 반대로 하면 가는구나,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영상을 보는데 틀린 말이 없어. 그리고 제 의견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해서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조금, 이분의 말은 이제 뭐 트럼프가 어, 미국이 뭐 경제가 나빠야 뭐 그냥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돈을 트럼프가 이미 풀었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 때. 그럼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만든 건 트럼프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 적자를 만들어 놓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재정 적자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제 이 모든 거는 중국의 무역 때문인 것처럼 해갖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계속 이용한다는 거지. 보면은,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한국 지수에 따라 이제 흐름에 따라 각 진영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은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이게 주가나 경제가 발전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훨씬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경제가 좋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은 그냥 프레임이고,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누구야? 노무현 정권 때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2위가 문재인이고, 뭐 3위가 이명박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영상, 지난 영상. 이거 왜 안 되지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렸는데 보니까 틀린 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태껏 한 번도 보질 않고 그냥 놀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노브랜드는 7200 고점이었는데 찍었는데 안 팔렸어. 이건 C큐브 일봉 신스틸 포스코 신스틸 넥스틸 저번에 다 팔았잖아요. 저번에 다 팔고 넥스틸 거의 뭐 120% 먹고 팔고 이제 그 다음에 신스틸로 넘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가서. 그러니까 뭐 누구는 대장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약간 BNF라는 분이 매매를 한다는 방식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대장을 잡아요. 못 잡으면 뭐 못 잡는 거고 대장을 잡아. 대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장이 120%를 상승해. 그럼 그동안에 뭐 하냐? 안 간 종목은 거의 뭐 한 5%, 10%, 20%이 정도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이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사. 120% 먹고 이걸 사. 이게 이제 또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한 70% 정도? 이 50%의 그 차익을 먹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 당일 매매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대장이 상한가를 찍어. 그럼 상한가에 팔아. 그럼 바로 두 번째 부대장을 타. 부대장이 상한가는 못 가도 한 몇 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먹어. 그걸 또 팔아. 팔고 이제 저 밑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막내를 사. 그럼 막내가 이제 그때 슬금슬금 올라가. 그럼 그때 막내를 먹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순환매로 먹습니다. 어쨌든 순환매는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장 매매를 일종의 보초 개념으로 세워두고 척후병으로 세워두는 거죠. 일종의 제가 방향성을 잡으면 얘가 상한가를 가면은 얘네가 뒤에 있는 애들이 추종을 해서 쫓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얘는 좀 바닥에 있고 얘는 좀 이미 상승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이런 경우였어요. 오늘 포스코 스틸텍인가? 뭐 그게 상한가를 갔는데 그거에 따라 얘가 이제 움직였거든요. 이때가 이제 제가 아까 이거 날렸을 때죠. 추천 요거 13분 13분이 아니라 14분에 13,900원. 이렇게 샀어. 이때 팔았다가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게 아마 15,000 얼마까지 갔나? M83 제가 얘기했죠. 이거 이때 샀는데 못 팔았는데 이날 그 아까 전에 장후 시간인가? 그때 팔았는데 여기 안 뜬다고.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뜹니다. 그 다음날 돼서 이제 팔고 상한가 먹은 거 쭉 빠지고 M83 M83도 자리 지켜주면 다시 볼만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대장 역할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섹터가 된다면 이제 덱스터랑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미키 17 섹터라고 치면은 아마 얘는 지금 뭐 다른 이슈도 붙은 것 같거든요. 중국에 뭐 무슨 애니메이션이 3억 명이 봤다는데 이게 그 관련주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이제 미키 17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걸 미키 17 섹터로 둔다면 얘가 대장이 되고 덱스터가 추종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거 오르면서 덱스터 똑같이 좀 따라서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유라테크 포스코 엠텍 15,480원 15,279원 15,300원이네. 뭐 어쨌든 목표가를 넘겼다. 만 오천 팔백 원 했제 그랬제 포스코 엠텍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눈물이 나네 졸려서 이때 쭉 빠지고, 나스닥은 오히려 이러고 나서 좀 튀었다가 빠졌으니까 나스닥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뭐냐? 오늘의 지수의 하락은 나스닥 때문이 아니라 윤 선생 때문이다. 난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100%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도 주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낙하 지수가 최악의 패턴. 이- 이때 이제 얘기 지수 돌리네 좀 자야지. 1시 8분. 아닌데? 근데 이때 안 잤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그때 잤습니다. 장 끝날 쯤에. 요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1시 59분. 아니 근데 이미 빠질 시점인데. 몰라, 하여간 저것 때문에 빠진 게 큰 것 같아요. 장이 엄청 출렁거렸어. 이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엄청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관련주나 아니면 뭐 거의 이재명 관련주네. 이재명 관련주 세종 종목 그것도 빠졌어요. 유라테크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매매를 무지성으로 하는 것 같아. 그게 조금 나는 오히려 수익이 나서 좋은데 안타까운 거죠. 이게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팩트를 절대 못 보는 것 같아. 팩트를 봐야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팩트를 못 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영을 떠나고 뭐 떠나서 내가 조금 좌파 성향이 있어. 저는 실제 좌파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어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팩트를 봐야 되는데 팩트를 못 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그 뭐야, 누구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속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구속이 취소가 된다고 해서 탄핵이 부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방에도 그렇고 다른 방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은 뭐 윤석열이 나와서 이제 뭐 다시 계엄을 일으킨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답답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냅다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냅다 팔고, 세종 관련주도 그냥 냅다 팔고, 계엄이랑은 지금 탄핵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구속 취소가 그냥 구속 수사를 안 받고 풀려나서 이제 탄핵의 심판을 기다리는 건데, 박근혜가 탄핵 기간에 구속됐었나? 제가 알기론 구속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으로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구속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냥 칩거한 상태였지. 그럼 탄핵과 구속을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본다는 거지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저거 이제 요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거였거든요. 단순히 구속 취소된 것만으로 윤석열주가 오르고 이재명주가 빠지는 게 어, 탄핵을 피하려고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구속 수사가 아니니까 나와서
물밑 작업하면서 탄핵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빠지고 저거 뭐야? 그 그 뭐야? 저거 그 뭐야? 어, 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나와서 이제 탄핵이 되는 거를 취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최대한 저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다방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유라테크가 세종 관련주란 말이에요. 세종 관련주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 안 뽑히고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있는 데가 어디야? 이태원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청와대로 옮겨도 되는데 거론되는 게 세종시란 말이에요. 다음 대통령은 세종시로 옮기고 거기를 이제 정부 청사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서 국토를 조금 이렇게 여러모로 이게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색깔이 왜 이러지? 하는 방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세종 신도시 관련주를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탄핵 시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매매를 했었고 매수를 했었고 근데 이게 다시 돌리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탄핵이랑 이거랑 관점이 다른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대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물밑 작업을 하려고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제 나와서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자연인 신분이니까 나와서 탄핵이 최대한 안 되도록 뒤에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해갖고 탄핵을 피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개헌 관련주라는 게 세종시로 이전을 했을 때의 그 법을 개헌하는 그 개헌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유라테크가. 왜냐하면 세종시 쪽에 있는 회사여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요 방법에 임기 단축 개헌에도 상관이 있다면은 그 개헌에도 상관이 있는 개헌 관련주라면 아무래도 유라테크가 오르는 게 조금 말이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아래 꼬리 자꾸 돌리는 걸 봤으니까 저는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너무 무지성으로 매매를 한다는 게. 뭐 어쨌든 저쨌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계속 유래테크가 누구 정치주였나? 아닌데 왜 같이 빠지지? 세종이라서 세종으로 옮기니까 대통령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눅률은 저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지 모르고 샀어요. 왜냐면은 그 핀업인가? 거기도 보면 없어졌고 윤석열 관련주가 싹 다 없어졌어. 아마 대통령이 이미 돼서 없어진 거겠지만 제가 찾아본 시점은 이제 계엄하고 나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싹 다 없어졌어.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관련주라고. 저는 이제 관련주로 알고 있는 건 러셀이랑 아이크래프트 요 두 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련주더라고요. 근데 먹을 건 먹어야지. 관련주라고 안 먹을 순 없지. 유라테크 아래 꼬리. 이게 9,250원인가에 마감됐습니다. 밑에 보면 9,250원에 또 팔 거예요. 애니눅률 계속 먹죠. 먹을 건 또 먹어야지. 안 먹을 순 없지. 제가 지지 안 한다고 해서 안 먹을 순 없죠. 이재명이 주로 빠졌네. 그러니까 다 빠지잖아. 이
얘네가 이렇게 다 빠진다는 건 뭐야? 아, 탄핵이랑 구속 취소랑 같은 결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속 취소됐으니까 탄핵이 아니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탄핵만 빠졌으면은, 아니 구속 취소만 빠졌으면은 이재명까지 빠지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상대 정당이고, 아무래도 조금 그게 되니까. 근데 둘, 이 김문수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을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탄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뭐 또 달리 생각하면은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도 안 되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무지성 매매가 강한 것 같아요. 마침 지수도 안 좋겠다. 야씨 뭐야 이거, 다 팔아 이렇게 해갖고 다 파는 게 아닐까. 저는 이재명 관련주를 사거나 이제 뭐 김문수 관련주를 사진 않았거든요. 사진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에어레인 몰빵 해야겠다 이러죠. 그래서 보고 주가 흐름이 특이하네. 에어레인 보여드릴게요. 어라? 에어레인을 내가 언제 그어놨지? 뭔가 관찰하던 종목인가 본데? 제가 언제 그어놓은지 모르겠어요. 그어져 있네? 어허. 내가 관찰하던 종목인가 보네? 뭐야? 자리가 좋았구나. 이때는 전 분봉만 봤거든요? 그래서 왜 좋다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분봉 흐름이 좀 특이하더라고. 거래량이 쭉 없어서 뭐 이렇게 흐르는 건 알겠는데, 흐름이 특이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흐름. 뭐 하여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런 흐름이 있어. 말이 너무 웃겨. 코스닥 미친놈처럼 줄줄 빠지네요. 화성밸브 이런 게 잘 버티네. 아직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이슈가 안 끝났으니까. 거감이, 갓동한테 미안한 얘긴데, 갓동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에. 이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 간만 빼면. 근데 보면은 약간, 아마 갓동 물어봐야겠다. 얘도 너 외동이지. 그리고 ISTP지. 그 성향이 뭐냐면 자기 중점적이야.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오, 돗자리 깔아야겠네. 그게 주식에 관해서만 아니라 조금 여러모로 패턴 분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MBTI나 이런 걸 좀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뭐냐면 거감을 뽑긴 잘 뽑고 못 사네. 단톡방에 얘기할 거면 최대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거감이 뭐냐고 물어봤어. 거거 감소. 거거 감소가 뭐냐고 또 물어봤어. 거래량 감소. 마치 이거랑 같대. 그래서 이런 느낌이 뭔지, 그런 느낌이 뭔데 설명을 하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이게 인격 모독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돼?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야지, 내가 어떻게 사야지,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사겠구나, 여기서 팔겠구나, 그럼 매물대가 여기 존재하겠구나,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치를 많이 보고 분위기를 자꾸 파악하고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네, 그런 성향이 강해서 뭐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어. 검사가 7일 이내 항고하면 석방 안 된다네요. 기소 시점 구속기간 만료라는 게 사유인 걸 생각하면 검찰은 지금 구속영장 다시 쓰고 있어야죠. 그게 정상인데 아마 안 그럴 듯. 검찰도 한패다? 뭐 이런 얘기인가? 얘기하네. 그러니까 단순히 구속 취소한 것만 윤석열 주고 오르고 빠지는 거 아닐까요? 세종까지 나가리 되는 거 보면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빠질 거고 물밑 작업으로 탄핵을 피하고 임기 단축. 다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른바 무지성 매매를 한다. 여기다 얘기를 또 했었구나. 에어레인 2% 막판에 다시 사졌네. 애니 능률 썩을. 이거 걸어뒀던 거 체결이 됐습니다. 막판에 주가 쭉쭉 빠지면서. 이때 안 거겠지 사람들이. 구속 취소랑 그거랑 상관이 없구나. 탄핵이랑 상관이 없구나. 뭐야 팔아 쭉. 이게 요 위에가 상한가인데 상한가 20원 차이로 안 갔거든요. 딱 이때 팔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캡처가 없네. 위세 아이텍? 위세 아이텍?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점이죠. 2시 14분에 일어나자마자 매수했는데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2시 14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다시 킬라고 지금 3번 시도했는데 계속 비정상 종료되거든요. 아무래도 재부팅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하나를 캡처를 안 했나? 뭐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 얘기가 M83 했고 매매 얘기했고 노브랜드 이게 제가 기존에 이제 이게 모음 해놓은 게 있는데 LS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는데 이게 또 정확히 그러니까 아니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제가 최근에 한 종목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에모티였나? 매수를 하고 쭉 상승을 해요. 최고점에 매도를 해요. 근데 이제 매수했던데 걸어놨던 게 또 체결이 돼. 다시 쭉 빠지면서 바로 또 매도를 해. 이게 LS 증권의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여기 또 있어요. 이거 제가 기존에 올렸었는데 히림 쭉 뚜두두두두두두 매도 뚜두두두두 매도 최고점 매도 쭉 빠져 매수 매도 히림 지금 이제 요거죠. 노브랜드 오늘 기 보유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가는가 보네. 뒤늦게 이제 발견해서 매수를 때렸어요. 추가로. 그냥 처음부터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한 요쯤에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팔았어. 근데 여기도 사실 걸어놨거든요. 7200 최고점에. 근데 체결이 안 됐어. 최고점이 지금 7200이잖아요. 매도를 이때 매수를 할 때 7200에 걸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쭉 하고 쭉 빠져서 통통통 탱탱 이렇게 됐다. 이게 LS 차트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라. LS. 이거는 덱스터. 이때는 아마 잠들었을 때입니다. 자서 매도를 못한 날. 오늘 매도. 덱스터. 아, 이제 켜졌네요. 아, 미쳤다,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보이시나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잠들고, 쭉 하락, 깨서, 춤에, 지금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잤지? 3시. 뭐 한 이 정도쯤에 잔 것 같아. 이렇게 하락. 깨고, 춤에 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2200까지 찍었네. 2200까지 팔렸네,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스닥이 나 자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농담이 아니시라는 거? 농담이 아니라는 걸 믿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자면은 빠져요, 꼭. 자면 빠지고, 자고 있으면 빠지고, 뭐 하여간, 깨면은 가고, 잠을 방해합니다. 뿅!